방광염은 대부분 항문에 있는 대장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한 7~80% 차지해요. 그래서 뭐 변비나 설사가 있어도 생길 수 있지만 유독 여성분들이 이 방광염이 잘 생기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이 방광염 빨리 낫는 법 이런 거 검색해 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이 방광염 생기면 너무 자주 마렵고 불편하고 또 외출이나 여행 중에 이런 일 생기면 정말 힘들죠. 그런데 이 방광염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병을 키우는 그런 일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광염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광염은 대부분 항문에 있는 대장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한 7~80% 차지해요. 그래서 뭐 변비나 설사가 있어도 생길 수 있지만 유독 여성분들이 이 방광염이 잘 생기는 이유는 여성이 가진 어떤 생식기의 구조에도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은 요도, 질, 항문 거리가 가깝고요. 그리고 그래서 항문에 있는 이 대장균이 쉽게 요도로 감염이 되고 이로 인해서 방광염도 잘 생기죠. 뿐만 아니라 요도 길이가 3~4cm 정도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유독 여성들에게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또 생활 습관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살정제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은 폐경기에 요도와 질 점막이 위축된 경우도 이 방광염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방광염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내가 위생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방광염은 단순히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방광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방광염 때 소변도 자주 마렵고 또 본 다음에 시원하지 않고 또 심하면은 혈뇨, 피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소변이 너무 급해지기도 하고 또 복부 통증까지 초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 없이 그저 소변만 자주 마렵다면은 이거는 다른 질환, 예를 들어서 과민성 방광 같은 다른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또 간혹 질염과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질염이 좀 심한 경우에는 요도 점막도 같이 부어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방광염과 굉장히 유사한 증상을 갖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내 질염 세균에 의해서 방광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염인지 방광염인지 이거 구분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의심되면은 병원에서 반드시 진료를 하시고 여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물을 1.5리터 이하로 마시는 여성에서 1.5리터 이상으로 수분 섭취를 권고했더니 심지어 방광염의 빈도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 내가 자주 방광염을 앓고 있다면 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실 걸 권합니다. 물론 신장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서 수분 섭취를 하셔야지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방광염을 자주 재발하고 있다면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생긴 방광염에는 이 수분 섭취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방광염 증상이 이미 심한데 물만 계속 마신다고 이거 좋아지지 않거든요. 물론 경미한 방광염이라던가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방광염 증상이 있으신 분들 빨리 병원 오실 걸 권하고요. 특히 임산모, 임산부들 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사실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오실 걸 권합니다. 이 방광염 걸렸다 그러면 좋은 영양제부터 찾아요. 그래서 유명한 거 크랜베리, 디만누스, 일명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산균 대표적인데요. 실제 있어서 크랜베리는 연구에 어느 정도 방광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라든가 제형이라든가 하는 거는 정말 제각각이고요. 또 요즘 한참 유명했던 디만누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굉장히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진짜 약이나 가짜 약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유산균 예를 들자면 물론 도움이 되는 유익균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떤 제형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어떤 균이 또 효과적인지 이런 것도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이런 약들은 예방을 위해서 내지는 건강보조식품 개념으로 이해해야지 내가 이미 급성 방광염 증상을 앓고 있는데 막 집에 있는 영양제 털어넣는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는 평소 건강관리를 위한 보조수단일 뿐 절대 방광염의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진료실에 그런 분들 많아요. 선생님 제가 방광염 걸렸는데요. 아침에 남은 방광염 약 먹고 왔어요. 이런 분들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왜 남기시나요? 그쵸? 이 방광염 항생제는 의사가 이 얼마나 염증이 심한지에 따라서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히 한 번, 두 번 먹고 증상 없어졌네 하고 중단하고 약 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금물입니다. 자꾸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복용하면은 내성
내성균을 더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생제를 일단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적절한 용량, 처방받은 용량은 남김없이 드실 걸 권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선생님 아침에 올 때 저 한 봉지 남은 거 먹고 왔어요 이러면 우리가 방광염이 있을 때 보통 소변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하고요. 또 배양 검사를 통해서 어떤 세균이 나오는지, 어떤 대장균이 나오고, 또 우리가 처방하려는 이 항생제에 내성 있는 균은 아닌지 이런 거를 다 검사를 하는데, 항생제를 먹고 오면요 이런 균 배양 검사가 정확해지지 않고 또 배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인도 모르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모르고 이게 제대로 적절한 항생제였는지 이걸 파악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항생제는 처방한 만큼 끝까지 복용한다. 대부분 남은 항생제 무분별하고 복용하고 병원에 오는 걸 피한다. 이런 거 두 가지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항생제도 어떤 세균에 맞는 항생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무분별하게 드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광염 치료 잘못되면은 요관을 타고 상부 요로 감염인 콩팥, 신장에까지 염증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우신염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소변만 자주 마렵고 좀 아프다가 나중에는 막 열도 나고 옆구리 통증도 너무 심하고 이러면 이거 신우신염이 사인입니다. 그리고 방광염을 방치했다가는 혹은 제대로 된 치료를 안 했다가는 이런 신우신염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제때 제대로 치료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끔 불편하니까 이 소금과 식초, 참 우리 민간요법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소금이나 식초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걸로 씻는다고 또 열심히 세정한다고 방광염이 낫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빨리 병원 오세요. 가끔 선생님 저 소변 사봤더니 방광염 걸렸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논문에는 소변을 참는다고 방광염이 더 증가하는 건 아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광염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아무래도 소변 참는 거는 안 좋겠죠. 적절하게 비워내는 게 중요하지, 즉 충분한 수분 섭취하고 방광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제대로 배뇨하는 게 중요하지, 이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이 막 찔끔찔끔 거리는 것까지 다 어떻게 짜내려고 하는 거, 또 너무 자주 배뇨를 하는 습관은 오히려 방광 기능, 특히 방광 용적을 줄일 수 있어서 적절한 배뇨 습관은 아닙니다. 그러니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시간이 될 때 서너 시간 참고 소변을 보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방광 용적이 자꾸 줄면은 오히려 과민성 방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없다면, 즉 염증으로 인한 방광염이 아니라면은 적절히 시간을 맞춰서 배뇨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광염 걸렸을 때는요, 카페인, 알코올, 그리고 매운 음식, 탄산 이런 음식들은요 오히려 방광을 자극해서 배뇨통이라든가 절방뇨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에 자극을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방광염 때는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수분 섭취나 영양제 같은 거는 방광염을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뿐이지 이건 치료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방광에 염증이 생긴 급성 방광염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받으실 걸 권하고요. 특히나 심해져서 혈뇨가 있다든가 발열, 열이 발생한다든가 옆구리 통증까지 한다면 그때는 얼른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는 우리 성관계랑 연관되는 신혼 방광염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